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카람입니다. 자, 오늘은 흑백요리사가 이번에 흑백요리사 2가 이번 주부터 이제 릴리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3화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재밌는데 제가 이 흑백요리사 2만을 기다리면서 최근에 살아왔기 때문에 워낙 더 재밌게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어찌 보면 이 흑백요리사 보신 분들이랑 좀 공감할 내용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모를 이야기나 또 내지는 이제 저의 흑백요리사 관련 이야기 이런 것들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어찌 보면 제가 이 흑백요리사 2랑은 좀 연이 깊은 게 제가 참 어찌 보면 이상한 논란의 중심 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카스스메로 일 베키오라는 업장, 이탈리아 요리를 내는 그런 레스토랑이죠.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제 그때 같이 갔던 승우아빠의 그 리뷰나 그런 것들도 이제 완전 말도 안 되는 극찬. 그게 또 이제 제슐랭님이라던가 뭐 여러 다른 푸디분들도 이제 리뷰를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떤 누명을 썼었냐면 아니 이제 요거를 갑자기 이렇게까지 맛있다고 극찬을 하고 리뷰를 이 타이밍에 다양한 유튜버들이 이렇게 와바바박 올린다? 이거 흑백요리사에 대한 스포가 이미 나와서 흑백요리사 2에 일베키오 셰프님이 참여를 하시고 이제 일베키오 셰프님이 흑백요리사 2의 우승자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랬던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베키오 셰프님은 흑백요리사 2에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튼 서론이 길었는데 흑백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까지 많이 고대했던 작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떻게 지내냐, 흑백요리사에 나오시는 셰프님의 식당들을 이제 예약하고 가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흑백요리사 출연하신 분의 식당이라고 한들 가서 먹었을 때 제가 크게 만족을 못하면 영상을 찍다가 말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영상을 올린다 하는 곳들은 거의 다 제가 만족하는 곳, 흑백요리사를 떠나서 그냥 맛있다 이런 곳들을 좀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찍어둔 곳이 좀 있고요. 예약한 곳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계속 다니면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백요리사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자면 일단 먼저 첫 번째, 제가 정말 잘 알고 있거나 되게 좋아하는 셰프님이라던가 꽤 나왔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베큐 연구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너무나도 가고 싶었는데 진짜 예전부터 너무 유명했어요. 그 바베큐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기를 안 가보고서는 바베큐를 먹은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랬어가지고 예약도 해보려고 하고 했었는데 여기는 진짜 흑백요리사 빨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해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이번에 제가 이목 스모크 다이닝이라고 이분이 하는 다른 업장이 있어요. 코스 형태로 바베큐와 그와 어울리는 좀 요리를 좀 내는 그런 업장인데 여기를 제가 예약에 성공해가지고 한 1월 달쯤에 한번 이목 스모크 다이닝에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옥동식의 셰프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제가 되게 좋아하거나 아는 곳들은 이제 키이로 영상 올렸잖아요. 키이로 셰프님 나오셨고 사실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제가 정말 놀랐던 점은 요리괴물 셰프님이 진짜 그 제가 먹을 거 좋아하는 입장에서 최근 한국에서 가장 폼 좋은 레스토랑이라던가 폼 좋은 이제 셰프님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거론되는 분 중 한 분이세요. 연출이나 나레이션 같은 걸로도 잘 표현이 됐지만 이분이 지금 한국 다이닝 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고 가장 핫하신 분이야. 뭐 그걸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나온 걸 보고 흑요리사로 나온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전 신기하더라고. 뭐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온다는 거에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그 기대에 뭔가 걸맞는 그런 엄청난 거를 이제 1차에서 보여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돼요. 그러니까 사실 전 어느 수준 생각하냐면 그분은 탑4까지는 무조건 가지 않을까? 약간 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기맹수님 있잖아요. 와, 그분은 이제 솔밤 워낙 유명한 다이닝인데 이제 한국에서 원스타 다이닝 중에서도 외국의 다이닝 트렌드를 좀 잘 따라가는 그런 업장 중 한 곳이라고 평을 받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타성이 대단하더라고. 느끼셨겠지만 이번 흑백요리사 2에서 캐릭터성이 정말 짙은 분 중 한 분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 흑백요리사 2가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1에 비해서 캐릭터성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반대예요. 저는 뭔 생각이냐면 흑백요리사 1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센세이션이었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좀 신박하고 그래 보였겠다만 2는 사실 그 1에서 있었던 플롯 그대로 거의 가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성이 밀린다가 아니라 봤던 그림이다 보니 참신함이 좀 덜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아기맹수님 같은 경우에는 시즌 1 때 이런 캐릭터가 있었나? 요리 심사 받을 때 그 눈 땡그레지는 거 요런 것들이 기존에 없었던 흑백요리사 1에 없었던 캐릭터다 보니까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흑백요리사 1에서 나왔던 그런 캐릭터성도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성이 사실
2에서 좀 계승된 개념이야 약간. 그러니까 만찢남 같은 경우에는 4평 외톨이 약간 이런 좀 어찌 보면 연관성 있는 느낌 있잖아. 뭐 그리고 이제 철가방 요리사 같은 경우에도 팔보 환자로 굉장히 핫했었는데 비슷한 포지션으로 중식 폭주족, 그러니까 뭐 개한각 셰프님이라던가 기존에 봤던 그림과 비슷한 부분이라서 덜 참신하게 느끼는 거지. 전 개인적으로 2가 1에 비해 캐릭터성이 그렇게 딸린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튼 뭐 그래서 이 아기맹수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뭔가 캐릭터성도 좋고 아마 앞으로 이 흑백요리사 2를 좀 이끌어나갈 캐릭터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오리지널 넘버스, 네, 오리지널 넘버스를 제가 갔다 왔는데 사실 그 가격대에서 요 맛이다라는 게 참 귀하거든요. 이제 거기 셰프님이 이번에 그 삐딱한 천재라는 네이밍으로 나오셨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리지널 넘버스라는 업장이 스와니의 계열사고 스와니의 수셰프였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기대되는 그림이 스와니의 이준 셰프님과 삐딱한 천재 대결, 요거 있지 않을까요? 지난 시즌에 여경래 셰프님과 철가방 요리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둘의 서사도 재밌었잖아. 그런 것처럼 스와니의 셰프님과 그 삐딱한 천재의 대결이 다음 주에 좀 있지 않을까?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수환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 백수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후덕죽 사부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사실 제가 사부님이라고 얘기한 게 말이 안 되는데 경력 이런 걸 떠나서 한국에서 중식으로 높이 올라갔다? 이런 걸로는 거진 대빵급이셔가지고 너무 기대돼요. 지금 후덕죽 셰프님 요리하는 게 안 나왔잖아. 이 사실 지난 시즌에 뭔가 여경래 셰프님이 좀 보여주는 모습이 어찌 보면 좀 적었잖아요. 2차에서 철가방 요리사한테 지고 이제 바로 떨어지셨다 보니까 중식 대가의 그 면모 이런 게 많이 안 보였단 말이야.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중식의 위대함, 이 중식 대가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또 이제 백수저에서 그 라망시크레와 이타닉 가든의 셰프인 손정원 셰프님이 계시죠. 냉장고를 부탁해 등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이타닉 가든 갈 기회가 한 2번인가 3번 있었거든요. 이타닉 가든 디너가 가격이 좀 많이 세잖아. 그래서 이 가격 때문에 갈까 말까 하다가 다음에 가자 하고 말았고, 이제 예약을 다른 분이 성공을 하셨는데 인원을 채워야 되는데 난 간다 했어. 인원을 나머지를 못 채워서 못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타닉 가든을 갈 기회를 놓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번 주 흑백요리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타닉 가든은 못 가는 곳이 됐습니다. 엄청 멋있게 나오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타닉 가든 이제 사실 한동안 못 가는 업장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 제가 라망시크레 예약을 성공을 해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날 라망시크레를 갑니다. 그래서 라망시크레 리뷰 영상을 하나 만들 것 같은데 이타닉 가든을 그래서 제가 예약이 열리거나 하면 최대한 시도를 해볼 것 같고, 가격은 세긴 하지만 진짜 만족도 하나는 정말 높았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좀 가보고 싶었던 곳이기 때문에 언젠간 제가 어떻게 가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히든백 수저로 최강록 셰프님 나오셨잖아요. 진짜 약간 이 최강록 셰프님 이번에 히든백 수저로 나오시는 거 보고 진짜 사실상 이번 주만큼은 최강록 셰프님이 캐리를 했다. 너무 본인 캐릭터성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사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강록 셰프님 이번에 또 본인의 특기인 조리기, 이 조리기 하면서 명대사 그리고 바지를 곁들인 이거를 그대로 약간 모티브 해가지고 채소를 좀 곁들인 뭐 이러면서 또 했잖아요. 재밌는 포인트나 캐릭터성 이런 거를 이번에 1차 때 진짜 다 보여주셨고 흑백요리사 1 때도 최강록 셰프님이 정말 응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2도 이게 지금 1차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봤을 때에는 그냥 뭔가 무한히 응원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최강록 셰프님의 팬이나 좀 지지하시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럴 이유를 확 느꼈어요. 이게 매력이 그냥 압도적이야. 흑백요리사 안에서 캐릭터성 짙은 걸로는 최강록 셰프님이 압도적인 최고고, 이번에는 본인의 진면목인 뭐 조리기부터 해서 다양한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지난 시즌에서도 팀 미션 때 그 조리는 거나 뭐 맛내는 거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주인공다운 면모를 보여주셨지만 이번 시즌 좀 특히나 좀 뭔가 더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강록 셰프님 하니까 김도현 셰프님, 윤서울 셰프님이 떨어지셨더라고. 난 사실 솔직히 말하면 면 뽑는다 하셔가지고 저는 무조건 붙을 줄 알았어요. 진짜 한국에서 면으로는 김도현 셰프님, 이게 거의 과장 이런 거를 좀 떠나서 진짜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한국적인 면 요리로는 그냥 1탑 SS급 그냥 1등이라 생각해. 윤서울도 가봤고 이제 면서울도 가봤고 한 입장에서 저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거든. 안선 셰프님 심사가 떨어졌을 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김도현 셰프님 면 뽑는 거 보고 이게 그림상 히든백 수저 2명이 붙는 거는 주작부터 약간 좀 짜친다는 얘기 나올까봐
한 명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면 뽑는다 했을 때 아 이러면 최강훈 셰프님 떨어지겠구나. 와 근데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운 나머지 김도훈 셰프님의 윤서울 예약해놨습니다. 윤서울 런치로 예약했는데 윤서울 런치가 그 면 요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윤서울 런치도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랍스타 모양의 튀를 만들어가지고 쿠킹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드레스덴 그린이라는 업장의 셰프님이신데 되게 경력도 화려하시고 초이나에서도 공부를 하셨던 걸로 알거든요. 그냥 최현석 셰프님의 이제 밑에서 일을 했던 걸로 알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약간 드레스덴 그린 셰프님이 이제 1차에서는 랍스터 튀를 이용한 되게 화려한 디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잖아. 2차에서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드레스덴 그린 예약을 했기 때문에 드레스덴 그린도 예약을 해놔가지고 아마 갈 것 같은데 거기는 되게 여성한 느낌, 엄청 그 에스트로겐 느낌이 강력한 다이닝 중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레스덴 그린을 여성분과 함께 가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여튼 그래서 1차를 마치고 2차에서 이번에 손정은 셰프님과 3스타 킬러님이 이제 붙었잖아요. 손정은 셰프님의 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 3스타 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제가 3스타 셰프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연출이나 그런 이번 화차에서의 활약 보고 약간 좀 팬이 됐습니다. 네, 손정 셰프님도 좀 되게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고 사찰 음식 명인 그리고 이번에 그 옥동식 셰프님이 둘이 붙어가지고 되게 비건틱한 사찰 음식틱한 그런 요리를 내셨는데 요즘에 트렌드 중 하나가 사찰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흑백요리사 2에서 사찰 음식 명장 그 선제스님을 부른 것도 제가 봤을 때 이 사찰 음식이 요즘에 트렌드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닌가 싶은데 전 놀랐던 게 이 옥동식 셰프님이 이번에 아예 똑같이 사찰 음식 느낌으로다가 대결을 펼치더라고. 근데 여기서 딱 끊겼는데 와 근데 저는 사실 그 만드는 과정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제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옥동식 셰프님의 디쉬가 더 맛있고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와 전 모르겠어요. 그 선제스님의 디쉬는 만드는 과정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어떤 맛일까 이게 아예 가늠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옥동식 셰프님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뭔가 그런 것들이 다음 주가 너무 기다리게 되는 다음 주를 너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흑백요리사 남은 주차까지도 정말 나오는 족족 챙겨보면서 또 리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흑백요리사 셰프님의 다이닝 흑백요리사 셰프님 다이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다이닝 간 거나 그런 것들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흑백요리사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이만.